네, 다 맞추셔가지고 진짜 합격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자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거 팔찌 네. 발송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 받으신 번호로 요 아이디랑 이름이랑 성적이랑 요 선물 사이즈랑 주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는 발송해드릴 거고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포피는 치킨 피닭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번에 10회에 걸친 브레인워시 이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브레인워시란 민트 회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민트 영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 중에 하나인 1500문장 외우기 이벤트를 말합니다. 1차 시험에서는 150문장을 외운 것을 시험 보고 그게 성공하면 한 달 후 거기에 150문장을 더해 300문장을 2차 시험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10번의 시험을 통과해서 1500문장 암기에 성공하면 절대 팔찌라는 것을 기념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개인적으로 아주 명예로운 이벤트죠. 오늘 그 절대 팔찌라는 게 저희 집에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영상은 민트 영어를 이용한 지 얼마 안 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브레인워시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맨 처음 두려움이 앞서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2년 가까운 이 시간을 들여 성공한 제 경험담과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엑셀 문장을 만드실 때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 사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해요 라는 문장을 외운다면 I have to learn how to swim 이거랑 I must learn how to swim 이 두 문장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내가 have to로 했는지 must로 했는지 헷갈릴 여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런 문장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때 내가 have to로 했는지 must로 했는지 should로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시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막상 시험 때 본인은 정확히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감독관이 틀리셨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는 순간 멘탈 나갑니다. 감독관님도 여러분이 계신지 몰라도 어떤 감독관님은 어떤 부분이 다르다 세세하게 떡밥 힌트를 주시는 감독관님도 계시지만 아닌 감독관님도 계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 경험상 I am, he is 대신 I'm, his 이거를 쓰거나 the 대신 a를 쓰거나 명사를 말할 때 s를 붙이거나 안 붙여야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빨리 말하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것도 감독관님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될 여지가 많으니 가능하면 최대한 이런 단어들 사용에 어느 정도는 좀 통일성을 주고 외우셔야 나중에 헷갈릴 여지는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엑셀 문장을 만드셨다면 이제 달달 외우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장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설치하고 쉬는 시간 틈틈이 암기하는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앱을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이 앱의 좋은 점이 엑셀 파일을 앱에 옮기는 기능이 있어서 저한테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암기장의 경우에는 문장별 난이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문장을 외울 때 단 한 번에 헷갈릴 여지 없이 듣자마자 바로 튀어나오고 다시 볼 필요도 없는 그런 문장인 경우에는 별 하나를 주고 문장이 쉽게 외워졌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뭐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문장인 경우에는 별 2개 외우긴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은 문장은 별 3개 헷갈릴 여지도 많고 시험 보기 전 무조건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장은 별 4개 이렇게 외워서 모든 문장에 별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시험 일정을 잡고 신청을 했습니다. 남은 2, 3일의 시간 동안 난이도 위주로 별을 줬던 그 난이도 위주로 복습을 다시 하면 되니까 헷갈리는 요소들만 정리했으면 그걸 하루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좀 빨리 잡았습니다. 시험 당일이 되기 전까지 난이도 별 순으로 구분했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난이도 조절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시험 당일이 되고 시험 보기 2시간 전이 되면 그간 구분했던 문장들을 복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문장들을 외우면 매 회당 대충 100문장당
10개, 20개 정도 헷갈리는 문장들이 꼭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점검하려면 2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으로 1차 시험 볼 때는 제가 실제로 시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게 신청한 시간에 딱 맞춰서 전화로 딱 오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험 보는 분이 외국분인지 한국분인지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 보는 분이 외국분인 줄 알았다가 한국분이라서 안심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엑셀 문장들을 꼭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문장들이 생기면 다음에도 그 문장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헷갈리는 요소들을 매 시험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점검해 가면서 엑셀 파일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저는 6차 때 한 번 정도 시험을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 11번의 시험을 봤고요. 왜 실패했는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시험 볼 때 시험관님이 제가 올렸던 문장이죠. 우리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줄게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We'll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틀린 문장은 아닌데 제가 엑셀 파일을 업로드했던 문장은 아니었던 거죠. 이때 감독관님이 힌트도 주지 않고 다시요? 틀리셨어요? 계속해서 그러더라고요. 전 똑같이 제대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말이죠. 1분 동안 아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결국에는 틀렸고요. 시험에 떨어졌죠. 정답은 We'll give you everything이 아니고 We'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였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한 팁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의 혼용을 최소화해라. 두 번째, 핸드폰 암기 앱을 적극 활용해라. 세 번째, 문장들의 난이도를 구분해서 학습하고 시험 보기 전 난이도 순으로 벼락치기 복습을 해라. 네 번째, 시험 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달해도 감독관은 어느 정도 다시 말할 시간을 준다. 당황해하지 마라. 다섯 번째,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이전 문장들을 정리해라. 앞으로도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